신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메인 도로는 현재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2차선 도로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4차선 도로로 확장될 것이고 교통의 유동성도 많아지기에 이렇게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확실한 데이터들은 존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워도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매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입 단가입니다. 이 땅은 주변 시세에 비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평당 72만원에 2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땅이 이렇게 저렴해도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토지를 고를 때는 입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눈으로 향후 토지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질 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유동성이 많을지 그렇지 않을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로 하고, 이렇게 메인 도로에 붙어 있어야 절대로 물리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보통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신도시 주변 지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신도시 주변 토지 가격은 언제 얼만큼 오를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딱 정해놓은 지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일단 토지마다 용도 지역이 다 다르고, 또한 토지의 입지가 가격 상승의 절대적인 부분도 있고, 지목의 영향이나 형질에 대한 부분과 제일 중요한 개발 행위 허가가 나는 토지인지에 따라 상이하기에 딱 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신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메인 도로는 현재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2차선 도로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4차선 도로로 확장될 것이고, 교통의 유동성도 많아지기에 이렇게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확실한 데이터들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2년 전 송산 그린시티 서척지구에서 빠져나오는 메인 도로에 딱 붙어 있던 땅을 매입해서 매도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하는 땅이 어떤 입지이고 왜 제가 이런 토지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지, 배수로는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같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에 공부하시는 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의 서척지구 메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신도시 주변 천덕리 토지의 경우 송산 그린시티 개발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서측지구에 위치한 땅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에서 내려오는 시도 51호선 2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장단점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보전관리라 개발에 약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임야라는 특성 때문에 혹시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면적과 금액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입지입니다. 입지는 시도 51호선 2차선 도로에 접경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송산 그린시티가 만들어지면 신도시에서 빠져나오는 직선 도로이기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더욱 가치가 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도로 전면에 붙어 있는 길이가 50m나 되어 땅의 전체 면적이 크기는 하지만 향후 분필해서 팔 수도 있고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매매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야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더라도 산지 전용비가 대략 평당 2-3만원 정도 하기에 개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워도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매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입 단가입니다. 이 땅은 주변 시세에 비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평당 72만원에 2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땅이 이렇게 저렴해도 될까요? 사실 1년 전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계획관리 땅을 평당 140만원에 제가 소개해 드린 땅이 있어서 이 주변 가격을 알고 있기에 평당 70만원이란 것은 그냥 줍는 땅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수로를 살펴보았는데 길 건너 바로 아래 배수로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국어를 타고 50m 정도 내려가면 자연 배수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도로 배수로를 만든 분에게 찾아가서 여쭤보았더니 본인도 외지에 살다가 와서 집을 건축하는데 배수로 문제로 동네 분들과 실랑이를 한참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분들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애를 먹고 겨우 승낙을 받아 배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배수로 사용 동의를 받으면서 일부의 사용 비용을 내고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정 안되면 좀 길지만 국어를 통한 자연 배수로를 만들어도 허가 내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입지와 가격이 마음에 들어 곧바로 계약을 했고, 이제 이 땅을 예쁘게 만들어 팔기 좋게 모양을 꾸며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으려고 토목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토목회사 실장님이 하는 말이, 대표님, 이 땅은 지목이 임야인데 대략 반 정도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아니 정말이세요? 현재 지목이 임야인데? 원래 모든 것이 실제 사용되는 현황으로 따지잖아요. 임야도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현황대로 농지로 전용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담당자가 위성으로 확인하고 실제 와서도 확인을 합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현황으로 평가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는데도 정작 내 자신이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용지역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도 인정이 되어서 딱지가 나오고,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현황으로 도로가 있으면 현황도로로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토목회사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잠시 허가내는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중 좋은 묘안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의 현안을 보면 지목이 임야인데 이전 지주가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로 전용하게 되면 전용비가 많이 나오니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농사 짓고 있는 땅에 추수가 끝나고 바로 흙을 트랙터로 뒤엎고 어린 묘목나무를 심어서 원상복구를 시키면 임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토목에 전화해서, 실장님, 농사를 짓는 땅에 원상복구를 해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지목도 현재 임야이고 현황도 임야이기에 시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와서 확인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요? 역시 엉룡역에서는 저보다 한 수 위시네요. 곧바로 임야로 인정받기 위해 소나무, 묘목을 구해와서 심고 임야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차피 전용하게 되면 다시 갈아 엎어야 하기에 가격이 비싸지 않은 묘목 200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소매점으로 허가를 신청했고, 예상한 대로 허가는 대체살림 조성비를 내는 것으로 전용비가 나왔습니다. 2021년에 토지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곳 중 하나가 화성 송산그린시티 지역입니다. 신문에도 소개될 정도로 뜨거운 지역이 되자 땅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송산그린시티 개발 순서가 동측지구가 먼저 개발되었고, 남측지구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고, 향후 신도시가 서측지구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서측지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수요가 개발도 시작하지도 않은 서측지구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땅은 서측지구 신도시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2차선 대로변에 딱 붙어 있는 땅이고 허가까지 받아놓은 땅이기에 높게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3월 평당 120만원에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9억 5천만원 정도에 사서 5개월 만에 15억 6천만원 가까이 매도할 수 있었고, 최종 수익은 세전 6억 1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면 결국 입지와 가격이 이 땅을 매수할 수 있게 했고, 순간적인 신도시 투자의 수요가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매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2022년 현재 이 주변 땅은 평당 250만원 이상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토지를 고를 때는 입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눈으로
향후 토지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질 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유동성이 많을지 그렇지 않을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로 하고, 이렇게 메인도로에 붙어 있어야 절대로 물리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인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만 아니면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같은 건폐율이 20%인 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계획관리 토지 같은 건폐율이 40%인 토지가 물론 좋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향후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도 있는 건폐율 20%인 토지들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토지를 보는 눈은 부자가 되는 첩경임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토지를 보는 눈은 몇 번 임장 다녔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부동산을 했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몇십 년을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분들도 토지는 어렵다고 하시기에 토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토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선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형지 토지에서 개발되는 토지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이 잡히고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 후 핵심적인 위치를 찾아내야 하고, 오르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땅을 발굴하는 여러 공법들을 배울 수 있다면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년만 해도 토지 투자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의 생각도 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력을 쌓지 않고 단번에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수많은 경험들이 당신을 실력자로 만들고 꼼꼼한 성부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씩 당신의 변해가는 마인드를 기대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급하지 않지만 토지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뚜렷한 목표가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가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